안녕하세요. 뚠뚠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라고 지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화량의 증가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만 돈이 늘어나고 그만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영상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물가가 떨어졌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상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도 오를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건을 사려는 수요와 판매하려는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은 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 혹은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 생겨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물가가 올라왔던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드콘을 예로 들면 어릴 때는 750원 정도면 살 수 있던 것이 지금은 편의점 기준으로 무려 2,200원입니다. 월드콘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월드콘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월드콘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둘 다 아닐 겁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까지 계속 오른 데에는 수요와 공급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이 바로 통화량입니다. 쉽게 말해 돈의 양이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00원으로 붕어빵 4개를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보통 붕어빵 3개에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1,000원으로 붕어빵 1개 반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과거와 동일하게 1,000원인데 얻을 수 있는 재화의 양은 붕어빵 4개에서 1개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000원, 즉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붕어빵의 가격, 즉 물가가 올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올랐던 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돈의 가치는 점차 낮아졌고,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었으니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대한민국의 통화량, 오른쪽은 물가 상승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7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소비자 물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통화량이 계속 늘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통화량은 늘고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기관인 은행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바일 뱅킹 어플 혹은 통장에는 100만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 1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금액 중 일부만 남겨놓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겁니다. 그러니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예금했다면 은행은 10% 내외의 지급 준비율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마침 돈이 필요했던 B가 9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B의 대출 통장에도 숫자 90만이 찍힐 겁니다. 그런데 B에게 대출해 준다고 A가 예금한 100만 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A의 통장에도 100만 원이 있고 B의 통장에도 90만 원이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의 현금 100만 원에서 출발한 것이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거치며 총 190만 원으로 불어난 겁니다.
이것이 은행이 일하는 대략적인 방식입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통화의 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외에도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서 통화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구조상 시중에는 점차 많은 양의 돈이 유통됩니다. 돈의 양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열심히 모으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간 3% 정도의 물가 상승을 가정한다면 지금의 1000만 원은 10년 뒤 실질적으로 744만 원이 됩니다. 같은 1000만 원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우리는 과거에 비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기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살펴보았듯 통화량이 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에 따른 현상입니다. 또 각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대처해야 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가 받은 월급을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꿔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진 현금을 자산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위가 아니고 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금을 어떤 자산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어디에 투자해야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자산이 있지만 주식과 부동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등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S&P 500 지수는 장기간에 걸쳐 가격이 상승하는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흔히 연평균 성장률이 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S&P 500 지수를 통해 미국의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넘어서 우리의 자산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부동산 역시 지속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현금을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교환한다면, 다시 말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넘어 자산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구조상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화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그에 따라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벌어들인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으로 교환해 두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